신라를 맡은 이예빈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왕은 25대 왕인 진지왕입니다. 진평왕 때 신라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겼던 백제 위덕왕은 진흥왕이 죽고 진지왕이 즉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신라를 공격했으나 진흥왕 때부터 장군으로 활약했던 노리부가 이를 막아내고 백제군 3,700명의 목을 베는 등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뒤 반탄하자는 이유로 4년 만인 579년 화백대의를 통해 끝내 패위당했고 곧 승하하였다고 합니다. 직계 손자가 바로 김춘추 태종우열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6대 진평왕입니다. 진흥왕의 장손으로 아버지는 진흥왕의 장남 도륜태자입니다. 키가 253cm로 한국 역사상 최장신이자 인류 역사상 최장신 국가원수입니다. 그리고 공주들과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해서 인기 있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평왕의 업적은 밖으로는 외국의 침략과 안으로는 왕권 약화 및 정치 불안으로 위기에 몰려있던 신라의 상황을 외교를 통해 극복해내고 진흥왕 때 3배 가까이 급격히 확장된 영토와 인구를 기반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했으며 뛰어난 신하들을 중용해 국가의 기반을 닦아놓은 신라 상대의 중요한 시기를 이끈 명군입니다. 재위기간이 워낙 길고 52년 6개월로 신라에서 재위기간이 가장 긴 왕인데 당대의 김유신, 김춘추를 등을 비롯한 전설적인 사람들과 정치가 등 우리가 알만한 삼국통일 전쟁 시대의 위인들이 대부분 등장하는 시기라서 그들을 가려서 존재감이 적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28대 진덕여왕입니다. 26대 진평왕의 조카였으며 제27대 선덕여왕의 사촌자매였습니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막론하고 역사상 여왕은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가 즉위한 것은 마지막으로 남은 상골 혈통이기 때문이며 그녀가 사망하면 더 이상 상골이 없으므로 진골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이 암묵의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진덕여왕 재위기간의 정치적 사회권은 김유신과 김춘추가 주도하는 세력이 잡고 있었습니다. 태종무열왕의 생일은 진지왕의 아들 김용춘과 진평왕의 딸 천명공주 사이의 아들로 선덕여왕의 조카입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외교관, 정치가로 활발하게 활동해서 태종무열왕이라는 묘 외에 분명히 김춘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36대 해공왕 때까지 이어지는 신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던 신라 중대 왕실의 시초가 되는 임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김춘추와 김유신입니다. 축구를 하다가 옷구름이 떨어져 김유신이 동생 보희에게 바느질을 해달라고 했는데 문희가 나와서 옷구름을 달아주었고 문희에게 반한 김춘추와 훗날 결혼하게 됩니다. 평양성으로 간 김춘추는 고구려 28대 도장왕을 만나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더 큰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매서운 눈빛으로 김춘추를 살피는 장군이 있었는데 바로 영계소문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이 되게 셌대요. 막 그냥 평소에 걸어다닐 때 칼 5개씩 들고 다녔대요. 칼 뺏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영계소문 부하 장군들이 또 되게 강한 그런 그 사람들 같은 고구려 백성 장군들인데 영계소문이 살짝 살짝 그런 사람이었는데 높은 영계소문 보호하는 막 그런 낮은 장군들도 영계소문 무서워서 제대로 못 봤대요. 지금까지 신라는 마치 이예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백제를 맡은 최희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찬란한 백제의 문화가 담긴 무령왕릉입니다. 지금부터는 무령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는 백제 무령왕의 이름입니다. 무령왕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역사책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동성왕의 둘째 아들로, 일본서기에는 계로왕의 아들 또는 계로왕의 동생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제는 무령왕 때 인류로 점차
국령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523년 무령왕이 세상을 떠났고 아들인 성왕이 백제 26세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지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 발견된 네모꼴 모양의 돌판을 보고 무령왕의 무덤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나라 국보예요. 지석도. 국보구나. 백제 왕릉 중 무덤의 주인이 정확히 알려진 것은 무령왕뿐입니다. 무령왕릉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당시 전국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뉴스거리였습니다. 그 전에도 삼국시대 왕릉으로 짐작되는 무덤이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무령왕릉처럼 왕의 이름까지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백제의 수준 높은 문화와 뛰어난 기술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귀한 자료들입니다. 무령왕릉은 화려하고 찬란했던 문화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백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구려를 맡은 이소희입니다. 제목은 고구려를 탄탄하게 태조왕입니다. 부후에게 모곤왕을 죽이라고 했던 부인이 부여태후이고 부여태후의 남편은 제사, 모곤왕의 아들입니다. 모곤왕이 죽은 뒤 모곤왕의 조카 태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편 제사가 왕이 되어야 했으나 여자와 술을 좋아해 왕이 안 된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아들 태조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두루한테 모곤왕을 죽이라고. 그래서 모곤왕을 두루가 죽이고 그렇지. 제사 이제사 아닙니다. 근데 이게 태조왕이 왕이 올랐을 때 즉시 7살. 근데 이제 태조왕이 어려서 태조왕이 7살이잖아요. 한나라는 부여태후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만만하게 보고 부여태후가 5만 명의 군사를 물리치고 이겼고 한나라가 너무 짜증이 나서 3번 더 침입을 했는데 부여태후가 직접 지휘를 해서 요동 요소 지역까지 다 넓혔어요. 맞아요. 태조왕이 22세가 되는 68년 부여태후가 물러나고 태조왕 혼자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태조왕은 나라를 지금 이렇게 다 부여태후가 다 넓히고 나서 나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계속 영토를 넓히려고 했습니다. 이 태조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예. 고구려의 백성이 된 부여 사람들, 동해 사람들, 옥저 사람들을 고구려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주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충성을 다해 싸우도록 했고 나라를 세운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태조랑 호칭이 있거든요.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태조 왕. 그러니까 태조 왕이 이제 태조가 붙게 된 거예요. 고구려의 기반을 탄탄하게 잡은 왕이다. 이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붙인 거예요. 태조라는 이름을. 이제 태조왕이 146년에 아우 수성애가 왕위를 물려준 뒤 아우한테 아우 수성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서 동생. 그 다음에 16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119세. 굉장히 장수했죠. 동명성왕 때는 이제 고구려가 아주 조금 그렇죠. 근데 고구려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태조왕 때 아주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까지 고구려를 맡은 이소희였습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문제는 사마는 백성들이 따랐다. 고! 너그러워. 맞아. 태조는 어떤 사람, 뭘 한 사람에게 붙이는 거야? 네. 나라를 세운 사람들에게 붙이는 태조왕 태조 무열왕의 원래 이름은 무엇인가요? 고!